용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탄 대전 충남 통합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 다시 집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용산 시대로부터 이제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미를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대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또 정권 내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무속 논란이라든지 또는 예산 낭비 논란이라든지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나 또 수기 과정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랬고, 특히 이제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혜 공사 의혹 논란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특검이 수사하고 또 기소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국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안 되니까 12.3 비상계엄까지 일으키고 참여했고, 또 이 12.3 비상계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너무 가까운 점도 있었다라고 특검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파행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정상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실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또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5국 3특을 주장하고 있고, 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옮기고 또 그리고 국회도 옮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청와대 복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지금 지적한 대로 졸속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 당시에도 용산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다시 이제 청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잘못된 정책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결국은 세종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용산에 있다가 세종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열다가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미 결정한 거에 대해서 토를 단들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겠으나, 결국 세종시로 간다면 청와대로 갔다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반추는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도 세종으로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는 청와대를 거쳐서 세종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순서가 맞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세종 이전까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일단 세종시에서 집무실에서 퇴임식을 하고 싶다라고 대통령이 밝혔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다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의사당 이 본원도 세종시에다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립 예산이라든지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네. 상당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헌 논란이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도로 하겠다라면서 이제 신행정수도법을 했는데 이게 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네. 관습법이라는 좀 상당히 해괴한 논리로 어쨌든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세종시 행정수도가 완전히 마무리될지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위헌에 대한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변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세종에서 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세종시로 가겠다라는 것인지 말겠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바로 이 세종시로 수도를 분할하는 결정을 한 시점에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아는데요. 저는 세종시로 수도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라든지 수도를 분할, 특히 수도 분할하는 경우가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예. 나눠졌지 행정부 자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 사례가 없었고요. 또 수도를 무리하게 이전하거나 행정 수도를 이전해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본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든지 또는 카자흐스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가 소위 그 독재자 때 아마 수도를 자기 고향으로 옮겼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러나 지금 경제와 관련한 행정부처가 전부 세종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차라리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국회도 내려가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수도가 이전한다 그래서 인구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대통령실도 내려가는 게 맞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의석이 많습니까? 조금만 더 설득한다면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수도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옮기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중앙 부처 중에 외교통상부가 있고요. 통일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한 외교사절이 세종에 가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큰 얘기는 물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과연 수도가 세종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부처가 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실하고 국회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확실하게 플랜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설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만 했는데 과거의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렵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청와대에 계속 있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명확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합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한 주 또 화두가 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로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충청발전 특위를 구성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장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는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전체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통합 행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좀 뽑도록 해봐라. 예. 라고 제안을 하니까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먼저 꺼낸 그런 의제인데 네. 대통령이 이 카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카드를 당장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대전 충남 통합 행정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마스터 플랜까지 내놨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내년 1월에 이 대전 충남 이 통합 행정과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2월에 공청회를 해서 3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엄청나게 가시화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빅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당장 뭐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 민심의 뭐 바로미터다라고 할 정도로 여야가 박빙승부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메가톤급 이슈를 던지면은 이 지역민들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일거의 표심이 요건으로 쏠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계하는 것이 현재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지사로 오는 것을 지금 사전에 정지 작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이슈하고 공약과 더불어서 만약에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지사로 나설 경우에는 전체 충청도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이제 정치 역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전 충남은 통합하는 것이 맞겠다. 두 가지 이유인데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네. 메가시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5국 3특론과 같은 통합론으로 전체 지방이 결집해야 특히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도권 집중이 지금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이 집중된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속 성장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청 지역 아까 뭐 대통령께서 세종 행정수도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대전 충청을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큰 국가 그림 청사진 비전에서는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배종훈 평론가께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그 행정구역을 뜯었다 붙였다 진짜 거의 난리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대전, 뭐 광역시, 직할시 하면서 뜯어놓은 것도 역시 예. 정치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누가 먼저 했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정치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면서 서로 지금 이제 주도권 쟁탈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사이즈가 미국의 유타주라고 아시죠? 네. 유타주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붙였다 띄었다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지금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그 시민들이 이렇게 그 광역시로 만들면 나 이제 가야겠다. 내지는 정부에서 자 메가시티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하면은 갑니까? 거기에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도를 해야지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이게 표가 되겠다 해가지고 하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수도 이전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특히 충청도에다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대전과 충남을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사고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소위 균형 성장이라든지 지방 공동화라든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굉장한 회의감이 들고요. 메가시티 뭐 수도권 집중 아까 우리 세종시 얘기했잖아요. 네. 세종시 만들면서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100만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4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근무하는 행정부 관료들
집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유인이 생겨서 가도록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충남 유권자들은 움직이죠. 아, 그러면 다시 충남이 커지면서 충남이 발전하는 거야? 근데 발전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눴다 붙였다가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가고 중요한 학교가 얼마나 가고 그러면은 그 학교나 기업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인책을 주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고 메가시티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유타주에 반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나온 지 언제입니까?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가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과연 무슨 발전이 있는지 그 정치권에서 큰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충남 대전을 합치기 전에 거기 그러면은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동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메가시티를 만들면은 전부 갑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집 놔두고 가실 분, 경기도에 있는 집 놔두고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먼저 꺼내든 의제였지만 또 민주당 이슈가 되면서 주도권을 뭐 뺏기게 된 셈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용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국가적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우리 논의가 이제 자칫하면 정치적인 유불리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과연 대전 행정의 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대전 충청을 통합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유불리 차원에서는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집중해야 될 논의의 초점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의 방향에 맞느냐 틀리냐 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 25만, 26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20만 2천 명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20만 명 선이 붕괴돼가지고 한 19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 소멸로 가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의 수건이 뭐냐? 다 망하니까 목포, 신안, 무안을 다 통합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행정 통합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의 통합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걸 지금 여도 찬성하고 야도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 정 의원께서 대한민국의 면적과 인구가 뭐 유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은 더더욱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방향에서는 대전하고 또 행정수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뭐 부울경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작은 단위, 목포, 신안, 무안 이런 거는 통합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작은 지역 이기주의를 좀 넘어서 또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좀 통합론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국가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 전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또 세종 예를 들었는데요. 예. 네. 거기 40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수도권에서 내려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 지역이 공동화되면서 세종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무안, 목포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충남하고 여기가 커지면은 거기가 더 공동화될 가능성도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정치인들이 탁상공론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유권자 지도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중요한 기업들이 내려가거나 그다음에 서울에 소위 내로라 하는 학교가 전부 서울에 집중이 돼 있는 이 비정상적인 구도가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강제로 서울에 있는 중요 대학
전략 중에 하나 내려가라면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전략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울 거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하면은 그런 걸 생각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다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게 사이즈가 크다? 물론 합쳐놓으면 인구 합하면 산술적으로 인구가 커지는 거지만 그런다 그래서 그 도시가 발전하느냐 그건 아니 별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공공기관 내려보낸다 그랬고 전 팔도에다가 내려보낸다고 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할 때인데 똑같은 걸 가지고 여야가 네가 먼저 했느니 내가 먼저 발의했느니 하니까 좀 국민의 입장에선 갑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결국에 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가 주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해서 막판 조율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지만 양당이 합의점을 찾아서 공동 발의를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견이 오늘 합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이 통일교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그럼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저는 수렴이 되리라 지금 조심스럽지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마치 또 문어발식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던 것이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 특검 하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쳐봐야 110석밖에 안 되는데 특검이 통과되겠느냐.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특검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그런 오만함을 보일 때 과연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그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아마 국민의힘은 아니었겠지만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가 정말 그 단식까지 불사하면서 관철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민을 바라본다라는 민주당의 그런 주창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9일에 있었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특검이든 뭐든 진실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일단 국수본이 수사를 내고 있으니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비리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발본색원해서 여야 구분 없이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통일교 관련 비리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가 넘는 이제 찬성 여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 통일교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통일교 특검법의 비리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윤석열, 김건희 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통일교 특검법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윤석열, 김건희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 할 때 찬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법을 3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냐, 정치적인 물타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의 이런 통일교 특검법이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단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뼈저린 사과의 모습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기하고 확실하게 결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도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이라고 지금 확정이 됐느냐라면서 계속 국민 감정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좀 맞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기존의 이 특검을 요구를 할 때 먼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지켜보고 그러면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경찰 수사가 굉장히 발빠르게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관련 뭐 여권의 정치인들도 소환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특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기존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수사를 계기로 좀 경찰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 그랬다. 그리고 특검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은 딴소리를 하느냐. 이건 그대로 반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특검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검찰 수사보다도 특검이 우선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검찰도 아닌 경찰 국수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맞다라는 식의 그 소위 이중적인 논리를 제기하는 민주당은 맞느냐. 더군다나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통일교 관련, 특히 김건희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민중기 특검이 8월에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 통일교의 핵심 인사로부터 당시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뭐 전재수 포함해서 몇 명에게도 금품을 주었다. 처음엔 주었다 그러다 그다음에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다음에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은 바꿨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민주당은 자기네들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진영 이기주의라든지 서로 편가르기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뭐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의 몇몇 정치인이 타격을 입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특히 특검이라는 이름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만 조사하고 민주당은 이거는 소위 수사 대상이 아니라 뺐다라고 하는 언어도단의 주장을 한 민중기 특검을 지금 특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12.3 개헌과 관련해서 그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문제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 해갖고 민주당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입틀막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22%는 필요 없다라고 답했다라는 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혐의가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서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출석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는 그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특검이 이준석 대표를 엮으려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수사한다라는 네. 생각은 들지 않고요.
지금 이제 특검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처음 맞습니다. 그러면 왜 특검이 수사에 들어갔냐면 지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법적 권한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연루가 됐는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전혀 무관한지 이걸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에 연루가 돼 있다면 그런 게 수사로 드러나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특검을 통해서 탈탈 털었는데 오히려 전혀 이준석 대표는 이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에 연루된 것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이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 특검의 수사 과정은 이준석 대표를 엮으려는 그런 과정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의 그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는 본인의 어떤 뭐 명예를 더 높여주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항상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다 진실이었다. 그러니까 더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도 말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떤지는 지켜봐야 될 일인데요. 예. 단지 저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그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우리나라의 그 공천제도 있잖아요. 이 공천제도 자체가 모순이에요.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은 당의 권력이 영향을 뻗친다는 거는 정말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하려면 공천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밝혀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하고 김건희 당시 영부인하고 뭐 통화했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왜 서로 당대표 자리를 안 내려놓거나 또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겠어요. 결국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민의힘 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